와, 살 것 같다. 멀띵해.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확실하게 쓰레기 타임으로 오늘 하루를 만들고 가야겠습니다. 유튜브도 안 찍고, 대본도 안 쓰고, 폰티도 안 짜고, 스토리도 안 짜고, PPT도 안 만들고, 편집도 안 하고, 기획도 안 하고, 파일 정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날 하루만 딱 만들어 봐야지. 오늘은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대화를 나눌 때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못돼 먹은 부분이 있어서 이 포인트에 이런 말을 하면은 상대가 긁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포인트들을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말싸움에 활용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죠. 그게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포인트가 저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만의 대사에 대한 어떤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긁는 말을 잘한다는 거는 빡치는 씬을 잘 연출할 수 있다는 재능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작법을 공부하면서 조금 들여다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박성수 감독님 책 스틸에서 나온 말인데, 대사에도 직구와 커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순간에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직구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에 네가 미워 라고 하는 거는 커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직관적인 예시를 들자면, 도깨비에서 지은탁이 아직 사랑에 빠지지 않은 상황인데, 헬로 안녕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도깨비 공유에게 사랑해요 라고 하는, 사랑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라를 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씬이 있는데, 그 씬이 이제 커브에 해당하는 거죠. 대사에 있어서의 이질감, 혹은 굳이 따지자면은 잘 어울리지 않는데 미묘하게 들어갔을 때 맞아 떨어지는 맛깔나는 대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주로 직구를 던져야 할 때 커브를 던지고, 커브를 던져야 할 때 직구를 던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멜로가 체질 같은 드라마에서 제가 그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대사들이 너무 맛깔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바쁘다가 갑자기 사랑해요 라고 한다거나. 술 먹었어? 눈이 부었네. 아, 눈이 부은 게 아니고 그냥 못생긴 거구나. 나 감독님 좋아해요. 커브를 던져 버리는 거죠. 캐릭터들이 연기시킬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식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씬의 나열일 뿐, 정말 재미의 중요한 요소인 갈등이나 긴장감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당연한 곳에서 당연하지 않은 대사들로 오해를 만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래야지 좀 더 연출에 리듬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평소에 조금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언어를 좀 사랑하고, 표현법, 그리고 말을 할 때 있어서 정제해서 말하려고 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지 이거에 대한 감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하고 확실히 뿅뿅 소리 나는 새들은 어딜 가나 있네. 홍콩에서도 있더니. 스틸 책에서 나온 예시인데, 내 이름은 우영우. 우영우의 어린 시절 주위 사람들이 되게 천재적인 암기력을 가진 우영우를 보면서 야, 똑똑하다, 얘는 나중에 커서 변호사 되겠네 라는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씬에서 바로 변호사가 되어 있는 우영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사를 활용을 해서 연출적 포인트를 찝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연출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거를 응용해서 또 대사들을 맛깔나게 칠 수도 있습니다. 야, 얘 천재네, 나중에 요리사 해도 되겠네 라고 또 누군가에게 우영우를 내뱉는다면은 그 연출에 학습된 독자들이 요리를 되게 잘하는 우영우를 예측할 텐데, 그 다음 씬에서 요리를 더럽게 못하는 연출을 갖다 붙인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얘 천재네 라고 하는 대사 자체가 연출 포인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 분명히 수영장에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한다고 쓰레기처럼 하루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또 나와서 뭔가 유튜브를 찍고 앉아있네요. 이거는 뭐 전형적인 일 중독자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것도 뭐 연출적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쓰레기처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대사를 포인트 삼아서 여러 가지 씬들로 엮을 수가 있겠죠. 장난을 쳐가면서. 말라카 여행이 벌써 일주일째인데 금토일에만 열리는 야시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보려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에 가서는 진짜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맥주 마시고 정말 쓰레기 같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사라고 해서 대사가 좋아야만 할 필요는 없다. 좋은 대사를 쓰기 위해서 좋은 대사를 고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모든 걸 대사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일이 능숙하지 않은 초짜 알바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캐릭터의 입으로 자신이 초보이고 일이 능숙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알바 3일차 뭐 아무것도 아직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냥 가다가 갑자기 물을 엎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커피를 주문 받았는데 다른 걸로 내준다거나 이렇게 실수를 연발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데서 막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막 불량식품 왜 사 먹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유, 이런 거 왜 먹냐고. 달고 고소하긴 한데 불량식품 덩어리에. 츤데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꼬장꼬장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사나 설명 형식이 아니라 캐릭터의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야시장을 즐기는 쓰레기 타임을 보낸다고 했는데 또 이런 관련 설명을 하고 있었네요.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쓰레기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어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면 되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각자만의 언어로 자기 나라들만의 모국어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창작자들 그 중에서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주로 인풋을 하는 사람들의 대사를 보면 다 너무 심박체라는, 이렇게 애니에서만 사용할 법한 대사를 쓰면 어떡하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우리는 그런 대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는, 내가 쓴 대사를 도모다치하게 한번 읽어보고 발가락이 오그라들지 않아야 한다는, 정말 내가 평소에 쓰는 구어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알겠냐는. 이제 설명은 진짜로 다 한 것 같고 정말로 이제 좀 야시장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반복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쵸? 정말 쓰레기 같은 타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에서는 리듬감이 중요하다는 거. 리듬감이라고 하는 거는 만화에서는 컷을 의미하고 영화 드라마에서는 샷을 의미하는데, 대사의 길이가 짧았다가 길었다가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은 짧은 편이 좋고 간혹 긴 흐름도 넣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 사람이 왜 이렇게 막혀, 이렇게 끝나는 짧은 대사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한 숏 안에, 만화로 치면 한 컷 안에 짧은 하나의 대사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게 많아지면은 속도가 좀 빨라지죠, 읽는 속도가. 근데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 길 뚫고 저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대체 얼마나 걸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숏을 나눴죠. 만화로 치면 칸을 3칸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긴 문장을 3개의 컷, 3개의 숏 안에 담았죠. 이렇게 끊어서. 이런 것도 이제 리듬감을 주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연출의 영역에서 문장이 길게 이어지는데 컷만 나뉘거나 숏만 나뉘면은 그 컷의 뭉치들, 샷의 뭉치들을 독자들은 하나의 뭉탱이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정보로 처리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길게 한 흐름을 읽고 그 다음에는 또 짧은 한 흐름을 읽고,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한 문장을 되게 길게 처리를 해서 조금 늘어지는 듯이 연출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정신이 없도록 왔다 갔다 하면 속도감이 살아난다는 거죠. When it's cloudy, I don't see you. When it's dark, I lose your spark. And I don't have another moment when you're not around. 야시장은 도저히 못 즐기겠어요. 저렇게 사람 많은 곳은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쓰레기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는 이제는 안 되나 봐요. 저는 숙소 돌아가서 조용히 일이나 하다가 말레이시아를 마무리 해야겠습니다.